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저희가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 마무리를 짓죠.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큐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 갑자기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좀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까지 또 가파르게 조정 없이 그냥 거의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오를 땐 더 오르고 빠질 때도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더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진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또 거기다가 작년에 한국 증시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진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매력도,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우리나라가 뭐 기업들이 이거 이익이 사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올해는 안 좋은 거.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격적인 좀 매력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잘 타결이 되면 한국이 가장 또 큰 수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이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좀 지금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좀 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스카이캐슬 보셨죠, 드라마? 네네. 뭐 그 케이블 시청률로 22%를 또 찍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TV만 보던 식의 공중파 기준을 따지면 한 60% 넘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열이 강하다는 건 뭐 과거부터 익히 알려져 있던 상황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교육주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오진 않았었어요. 일단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교육주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 중에 또 하나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점점 자녀들은 적게 낳고 있고 신생아 수 줄고 있고, 당연히 지금 학령 인구라 그러죠. 우리나라 학령 인구도 사실 이제 이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19년도에는 올해 이제 8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만이라는 게 그냥 단지 20%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 그럼 교육주 입장에서는 이게 Q라 그러죠, 우리가. Q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아유, 저 교육주 봐봐야 뭐하냐, 성장도 못할 거, 계속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대입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보면은,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부분 정시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뭐 수시보다는 그냥 수능 봐가지고 점수 맞으면 대학교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70% 이상이 다 수시 모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0%, 20%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시 비중이다 보니까 굳이 수능 교육을 열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면접이나 이런 수시 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주에 대한 이제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의료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낳는 아이들, 그러니까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소아과는 인기가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확 바뀌었던 게 뭐냐면, 최근이라고 해도 뭐 한 거의 10년 됐어요. 근데 바뀌었던 게 뭐냐면, 애가 적으니까 부모님이 애한테 쓰는 돈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소아과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교육주도 마찬가지로 낳는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그 아이들에게 쓰는 사교육비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는 줄어들지만 Q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제로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이게 고등학교 그 사교육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데이터로 들었고, 이 초등학교 유치원도 1인당 사교육비가 지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키즈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키즈 산업도 사실 다 지금 이런 구도로 보면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한테 투자하는 돈이 예전에 3-4명의 그 자녀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버리니까 성장을 좀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교육주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어떨지를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스카이캐슬에서도 제가 배운 게, 저도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중요한 건 그 학종이라고 부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차례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내내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능을 위해서 돈을 썼던 것보다 3년 내내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대학교 보면은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전형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전보다 수능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내신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번에 불수능이라 그러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영역 같은 경우 이제 절대 평가인데 1등급 수가 그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작년도가 거의 2만 5천 명이나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네. 1등급을 받던 인원이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수시를 내가 이렇게 만약에 잘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을 좀 장담하고 있었는데 사실 수시를 아무리 잘 봐도 정시에서 이런 수능 커트라인이 좀 있거든요. 네. 학교마다 이 정도는 받아줘야 우리가 그래도 수시 합격시켜주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달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고려를 하지 않거든요. 뭐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등급만 커트라인에 나누니까요. 등급,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수능은 사실 지금 이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굉장한 좀 충격이거든요. 이거 수능 교육을 이제 등한시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입 입시를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학원 입장에서 굉장한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EBS 연계율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상태잖아요. 70% 이제 그 EBS에서 강의하는 대로 70%를 비슷하게 내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5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수요는 늘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 비중이 지금 70%가 훨씬 넘어가고 네. 정시 모집 비중이 20% 초반대인데 2022년까지 이거를 이제 3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를 좀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대학교는 당연히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렇죠. 불이익을 받으니까 결국 이거를 정시 비중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정시 비중이라는 건 사실 수능이에요. 네.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 보려면 물론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그렇죠. 이런데 이제 요새 온라인 강의 많이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큐가 이제 늘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드디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이거 너무 교육주 재미도 없고 좀 비관적으로 만약에 보셨다면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계셨다면은 진짜 올해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올해 기업 이익이 감소하지만 이 교육 업종만큼은 반대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교육주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메가스터디를 작년 한 해 동안 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급등락을 경험을 네. 하셨을 거예요. 그 어떤 종목이 좋아 보입니까 올해는? 지금 저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대입만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사실 몇 개 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역시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교육이 네. 이제 사업회사고 디지털 대상이 두 회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탑픽은 여전히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온라인 이제 이 고등교육 시장 1위 업체고 아시겠지만 스타 강사 라인업도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학원 가면 단가라 그래가지고 네, 하나씩 과목만. 한 과목만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패키지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종합반처럼 그냥 한 달에 뭐 한 45만 원 그냥 결제하면 네. 내가 듣고 싶은 뭐 강사 강의 그냥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뭐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정액제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키지 상품이 나왔는데 메가패스가 사실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예전에 메가스터디가. 근데 이번에 경쟁사들이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요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 메가패스라는 이 상품을 출시하고 나서 수강생이 엄청나게 좀 급증했다고 합니다. 큐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1위 업체에 스타 강사가 많은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그냥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큐가 늘어났고 또 거기다가 교육과정에 대한 단가도 이번 2019년 1월에 올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가입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그런데 주가가 아직도 싸요. PE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네. 2017년 그 저가 기록했을 때가 네. 7,000원이었었고 네. 사실 2018년 한 해 동안 내내 물론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내내 올라서 지금 3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5배 가량 올랐다는 건데 네. 여전히 싸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싸고 문제는 이제 저는 시작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까지 네. 정시 올려야 되면은 적어도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수능 비중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미리 다 올려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상 22년 가면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가 저는 피크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네.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여전히 이익 대비해서 7배면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2위는 디지털 대성인데 디지털 대성은 사실 메가스터디보다는 좀 비싼 편인데 네. 사실 그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 대성 마이백이라고 같은 걸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근데 이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서로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대성 쪽으로 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메가스터디 교육 쪽으로도 여전히 가입자들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도 좀 매력은 있다. 다만 조금 메가스터디 교육보다는 2등인데 좀 비싸요. 주가가 이익보다 네. 비싸니까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 쪽으로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면 교육주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는 분들이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다른 종목들도 있을 테니까요. 뭐 어느 교육주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초등, 중등, 네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고등 또 성인까지 있는데 거기 전체 다 지금 초등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은 성인까지 메가스터디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대부분 다 점유율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그냥 교육 다 그냥 클리어하는 겁니다. 사실 디지털 대성은 왜 들고 오신 거예요? 그 그러면? 디지털 대성도 근데 요즘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그렇긴 해요. 오늘도 급등하는데 디지털 대성은 그래도 주가가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 좀 면에서도 아, 매력이 있고 네. 사실 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1등주도 물론 좋지만 나중에 또 조정을 받으면 디지털 대성도 우리가 맞아요. 그냥 폄하할 기업은 저는 아니라서 네.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교육주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낱낱이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아주 중요한 일정들도 있으니까 일정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다음 주에 이제 1월 30일 날 두 가지가 있죠. FMC 회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이 열리는데 사실 FMC 회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뭐 금리 동결할 거니까 그래서 장관급 무역 협상 뭐 대내 만에 또 얘기들 나왔지만 네. 결국 협상을 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 미리 좀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30일, 31일 날 한번 좋은 뉴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31일 날은 삼성전자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하이닉스도 이번에 뭐 IR을 했지만 네. 삼성전자가 이제 보다 명확하게 반도체 올해 전망을 밝힐 거예요. 이제 사업 부문별로 다 네, 나오는 거죠. 네, 다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스마트폰까지 또 이번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또 OLED 어떻게 할 건지 팁 그렇죠. 있죠. 네. 그거 한번 좀 뉴스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국내 증시 지금 투자 심리 호전돼서 한 2200까지는 열려 있고요. 업종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 매매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도주는 자동차 부품하고 IT 부품주가 여전히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계속 조정 시 눌러줄 때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이슈에 맞는 투자도 세웠고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